이번 달 국민연금 고지서 또는 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왜 지난달보다 조금 더 빠진 것 같지? 이렇게 느낀 분 계신가요?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도 기분이 이상합니다. 또 오른 건가? 나만 더 내는 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7월부터 바뀐 건 맞지만 모두가 똑같이 더 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대로이고 어떤 분은 조금 더 내고 어떤 분은 회사와 나눠 내기 때문에 실제 내 몫은 생각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배우자의 고지서, 자녀의 월급 명세서 또는 이미 계속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이 기준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국민연금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이번 달 고지서에서 딱 3가지만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내 소득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이 3가지만 알면 국민연금 고지서를 보고 괜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 국민연금 고지서 혹시 지난달보다 조금 더 나온 분 계신가요? 금액이 아주 크게 오른 건 아닌데도 고지서를 보는 순간 기분이 묘합니다. 왜 더 나왔지? 국민연금이 또 오른 건가? 나만 더 내는 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7월부터 바뀐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더 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냅니다. 어떤 분은 보험료가 늘어도 회사와 나눠 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은 생각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이미 가입, 이미 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지만 퇴직 후에는 내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나는 이제 받는 사람이니까 상관없겠지. 이렇게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월급 명세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본인이 다시 일을 하거나 이미 계속 가입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국민연금제도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볼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달 고지서에서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나는 아직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그리고 내 기준소득 월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이 3가지만 알면 국민연금 고지서를 보고 괜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기준소득 월액. 듣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한 달 소득입니다.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는 아래선과 위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낮게 잡혀도 국민연금 계산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끝없이 높은 금액 전부에 보험료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최고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한액과 상한액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 그러니까 신고된 월 소득이 41만 원보다 낮으면 국민연금 계산에서는 41만 원으로 봅니다. 반대로 신고된 월 소득이 659만 원보다 높으면 국민연금 계산에서는 659만 원까지만 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하한액이 40만 원, 상한액이 637만 원이었습니다. 즉 이번에 바뀐 것은 40만 원이 41만 원으로 637만 원이 659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헷갈립니다. 상한액이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다 오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과 내가 실제로 더 낸다는 말은 다릅니다. 모두가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영향을 받느냐? 첫째,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인 637만 원을 넘는 분들. 둘째, 월 소득이 하한액 근처에 있는 분들. 셋째,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나 이미가입자, 이미 계속가입자. 이분들은 이번 7월 고지서를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 소득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상한액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내 보험료가 확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뉴스 제목만 보고 국민연금 또 오른다더라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고지서입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내가 어떤 가입자인지, 내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금액으로 아주 쉽게 보겠습니다. 계산이 나오면 끄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계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최고소득 구간입니다. 예전 상한액은 637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637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60만 5,150원입니다. 새 상한액은 659만 원입니다. 659만 원의 9.5%는 12만 6,050원입니다. 하위는 2만 900원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매달 2만 900원을 더 내는 건가? 직장가입자라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험료가 2만 900원 늘어난다면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더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 약 1만 450원입니다. 물론 이것도 돈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라고 해도 1년이면 12만 원이 넘습니다. 요즘처럼 생활비가 빡빡한 때에는 작은 돈도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늘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돈이 보험료율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소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상한액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낮은 소득 구간을 보겠습니다. 예전 하한액은 40만 원이었습니다. 새 하한액은 41만 원입니다. 40만 원에 9.5%를 적용하면 3만 8천 원입니다. 41만 원에 9.5%를 적용하면 3만 8,950원입니다. 차이는 950원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왜 지난달보다 몇백 원, 1,000원 가까이 늘었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냐 작냐보다 중요한 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모르고 빠져나가면 불안합니다. 알고 빠져나가면 점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국민연금을 무서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60대 시청자분들이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퇴직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맞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이라면 이번 7월 기준 변경이 내 통장에서 바로 빠지는 보험료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이야기를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즘 60대는 아직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60세가 되면 모두 일을 딱 멈추는 시대가 아닙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는 분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있고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 활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아직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아직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내는 아직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아내는 연금을 받고 있지만 남편이 아직 직장에 다니거나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월급 명세서와도 연결됩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이번 기준 변화가 자녀의 국민연금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임의 계속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해 또는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넣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번 기준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내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계속 내는 것이 내 형편에 맞는지 이걸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단순히 젊은 직장인만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은퇴 전후에 있는 분들, 아직 소득 활동을 하는 60대, 배우자의 연금 납부가 궁금한 분들, 임의 계속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의 월급 명세서가 걱정되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에게 모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10만 원, 회사가 10만 원을 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가 늘어나도 늘어난 금액 전체를 혼자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다릅니다. 지역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인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직장 다닐 때는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빠지는 돈이겠지 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갑니다. 고지서가 눈에 보입니다. 내가 전액 부담한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이때부터 국민연금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후에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입자인가? 회사와 나눠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전부 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고지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국민연금 보험료라도 직장 가입자에게 느껴지는 부담과 지역 가입자에게 느껴지는 부담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금액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자격으로 내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7월 변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기존 상한액을 넘는 소득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한액 변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월급에서 빠지는 증가분은 전체 증가분의 절반입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을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처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전체 보험료 증가분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높게 잡혀 있는 지역 가입자는 이번 7월 고지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낮게 잡혀 있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하한액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 보험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달라졌는지를 아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입니다. 특히 60대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서 10년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생각해서 퇴직 후에도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내 기준소득 월액이 얼마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보고 판단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많이 내는 게 좋다. 무조건 적게 내는 게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나이, 가입기간, 소득, 건강상태, 배우자 상황, 다른 연금, 생활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방향과 기준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개인의 최종 선택은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늘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이 나가는구나. 안 그래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또 오르나?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는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반 세금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반영됩니다. 물론 내가 낸 돈이 그대로 내 통장에 쌓이는 개인저축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더 냈으니 무조건 내게 그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납부한 기간과 소득 수준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과 관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손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무조건 이득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답은 내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과 곧 연금을 받을 사람이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로 회사와 나눠내는 사람과 지역 가입자로 전액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생활비 여유가 있는 사람과 매달 현금 흐름이 빠듯한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니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올랐나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이 납부가 감당 가능한가? 내 노후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국민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과 똑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원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감하는 월급과 국민연금에서 보는 기준소득 월액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신고한 소득, 비과세 항목, 정기 결정 방식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월급과 기준소득 월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만 보고 왜 이렇지?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 기준소득 월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실수령액과 기준소득 월액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수령액은 세금과 보험료가 빠진 뒤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기준소득 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이 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지서를 볼 때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얼마냐만 보지 말고 국민연금에서 내 소득을 얼마로 보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변화가 내 연금액도 바꾸나요?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이라면 이번 7월 기준 소득월의 변경은 주로 납부 중인 사람의 보험료 계산 기준입니다. 그러니 내 통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새로 빠지는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다른 걸 봐야 합니다. 내가 받는 연금액이 매년 어떻게 조정되는지,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연금 지급에 영향이 있는지, 건강보험료와 연결되는 부분은 없는지, 기초연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건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노후 통장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납부 중인 사람의 7월 변경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배우자나 자녀가 아직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이번 기준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족의 돈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 생활 장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8세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7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 계산에서 최고 기준이 63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700만 원을 벌어도 국민연금 계산에서는 637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부터는 최고 기준이 659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A씨는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A씨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전체 보험료 증가분이 약 2만 900원이라고 해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만 450원 정도입니다. A씨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더 내는 이유는 상한액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구나. 전체 증가분을 내가 혼자 다 내는 건 아니구나. 회사와 나눠내는 구조구나. 이걸 알면 마음이 조금 정리됩니다. 이번에는 61세 B씨를 보겠습니다. B씨는 퇴직 후 작은 일을 하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B씨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B씨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가. 둘째, 이 납부가 내 노후 현금 흐름 안에서 감당 가능한가. B씨가 아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는 중이라면 계속 납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하다면 무리해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가입 기간이 9년 8개월인 사람과 이미 20년 넘게 가입한 사람은 판단이 다릅니다. 배우자 연금이 있는 사람과 혼자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소득이 꾸준한 사람과 소득이 들쭉날쭉한 사람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조건 계속 내세요. 또는 무조건 그만 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내 상황에 맞춰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 선택을 대신해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선택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내기만 하고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국민연금을 믿어도 되나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는 늘 불안과 같이 따라옵니다. 보험료는 오른다고 하고 수급 시기는 멀게 느껴지고 뉴스에서는 기금 이야기를 어렵게 하고 내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고지서를 안 보는 건 더 위험합니다. 국민연금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미 우리 노후 현금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내고 있다면 얼마를 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받을 예정이라면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고민한다면 더 내는 돈과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모르고 내는 것보다 알고 내는 것이 낫습니다. 모르고 기다리는 것보다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모르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내 상황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노후 준비는 대단한 투자 기술에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아는 것, 내가 받을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 제도가 바뀌었을 때 내게 해당되는지 구분하는 것, 이런 작은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7월 국민연금 변경을 볼 때 꼭 피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이 바뀌었으니 모든 사람이 더 낸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의 변경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주로 기존 상한액을 넘는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한의 변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주 낮은 기준 소득월의 구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소득 자체나 신고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면 상한 하한 조정만으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보험료가 늘면 전부 내 손해다.
이것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내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은 나중에 연금액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빠듯한 사람에게는 매달 납부액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같다.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기준 소득월액이라도 체감이 다릅니다. 퇴직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고지서 금액만 보면 된다. 고지서 금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 가입 형태, 보험료율, 납부기간, 예상연금액, 이것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많다, 적다, 이렇게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실제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5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나는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받고만 있는 사람인지, 아직 내고 있는 사람인지, 회사를 통해 내고 있는지,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지, 임의가입이나 임의 계속가입 중인지, 이걸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내 가입 형태를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임의가입자인지, 임의 계속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 차이만 알아도 고지서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내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세요. 내 기준소득월액이 41만 원보다 낮게 잡혀 있었는지, 637만 원을 넘는지, 659만 원 근처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지. 특히 637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이번 변경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보다 낮은 구간에 있고 소득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면 상한액 변경 때문에 바로 보험료가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넷째, 지난달과 이번 달 고지서를 비교하세요. 금액이 같다면 왜 같은지,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지, 상한액 때문인지, 하한액 때문인지, 소득 신고가 바뀐 것인지, 가입 형태가 바뀐 것인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의 계속 가입 중이라면 예상 연금액을 같이 보세요. 그냥 계속 넣으면 좋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몇 개월, 몇 년을 더 낼 수 있는지, 그 결과 예상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 생활비 부담과 비교했을 때 감당 가능한지 이걸 봐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가입기간, 나이, 소득, 직장 여부, 배우자 연금, 다른 소득, 건강보험료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아주 쉽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7월부터 국민연금에서 바뀐 것은 보험료 계산에 쓰이는 월 소득의 아래선과 위선입니다. 아래선은 41만 원, 위선은 659만 원. 월 소득이 아주 낮게 잡힌 분들은 하한액을 봐야 합니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 637만 원을 넘는 분들은 상한액 변경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보험료가 무조건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가? 나는 직장가입자인가? 지역가입자인가? 내 기준소득월액은 얼마인가? 이 3가지를 알면 고지서가 훨씬 무섭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기준도 자주 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 통장 입장에서 보면 확인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가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 나중에 무엇으로 돌아오는지, 내 형편에서 감당 가능한지, 이 4가지입니다. 노후 준비는 커다란 결심보다 작은 확인이 먼저입니다. 월급 명세서 한 줄, 고지서 한 장, 기준소득월액 숫자 하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노후 통장의 방향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꼭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반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 생활비도 오르고 병원비도 부담되고 자녀 도와줄 일도 있고 은퇴 후에는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지서 금액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돈 또 나가네.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는 있나? 내 노후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확인해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숫자를 봐야 합니다. 헷갈릴수록 기준을 봐야 합니다. 소문보다 고지서를 봐야 합니다. 뉴스 제목보다 내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번 7월 국민연금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제도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왜 통장에서 얼마가 빠지는가? 그 돈이 왜 빠지는가? 나는 더 내는 사람인가? 그대로인 사람인가? 그리고 이 납부가 내 노후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이 모두에게 똑같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내 기준소득 월액과 가입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달 고지서를 보실 때 그냥 금액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내가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이미 계속 가입자인지, 그리고 기준소득 월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국민연금 고지서가 조금은 덜 낯설어질 겁니다. 국민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내 노후 생활비와 연결된 제도입니다. 내가 낸 돈, 내가 받을 돈, 내가 감당해야 할 돈, 이 세 가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세금처럼 노후 통장에 직접 닿는 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제도도 결국 우리 생활로 가져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내 통장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이번 7월 국민연금 고지서를 보셨을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더 내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지역가입자인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미 계속 가입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더 쉽게, 더 생활에 가깝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 통장이 조금 더 안전해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